이 사람은 가장 유력한 후보인과 동시에 후보가 되었을 경우에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후보. 검사가 전당대회에 개입을 했다. 왜? 지가 중수청장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 부분을 거론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사실 처음에 제목을 이걸로 잡을까 했었습니다. 김태훈 대전고검장 중수청장 욕심에 전당대회 개입 시도 요렇게 하려고 했었어. 중수청장 되고 싶어가지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하려다가 내가 참았어 진짜. 하고 싶으면 진짜 생각 이까지 올라왔는데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거는 신천지 개입설이 아니야. 김태훈 개입설이 더 충격적이지 않나요? 근데 참 내가 이런 걸 쓰면은 나도 그 뉴탐사 애들이랑 똑같은 놈들 될 것 같아서 내가 안 했어 솔직히.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굴뚝이었는데. 자, 검사들이요. 지금 지금 심통이 났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거, 검사가 수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는 뭐 위헌이다. 자꾸 이렇게 헛소리를 찍찍찍 갈기고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검사한테 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판단에 대해서 그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거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체 여러 번 판결이 났어요. 그거 위헌 아니야. 여러 번 판결이 났어요. 근데 또 심지어 한 번은 한동훈이가 와가지고 위헌이다 어쩌고 저쩌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기각됐습니다. 예, 위헌 아닙니다. 자, 아무튼 검사의 수사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검사가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기소만 하는 검사와 수사만 하는 검사로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기소만 하는 검사 공소청, 수사만 하는 검사 중수청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졌다라 자꾸 지금 어거지를 쓰는데 아니에요. 기소와 수사가 분리된 겁니다. 사실 저도 이걸 조금 용어를 저 역시도 조금 혼란스럽게 쓰긴 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얘기했지. 아닙니다. 사실 완전 박탈 아니에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예요. 완전 분리, 완분. 검수완분. 기수완분이구나. 검수완분이 아니라 기수완분. 완전히 분리를 한 거예요. 폐지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위헌이다 뭐다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얘기죠. 자, 아무튼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 다룰 내용은 그래서 10월 2일에 만들어지는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 여기 대장은 누가 하는데 공소청장은 누가 하며 중수청장은 누가 할 건데 야,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10월 2일에 이게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지금쯤부터 누가 할 건지 지금 정해놔야 돼요. 지금 정해놔야지 이거 다 인사청문회 할 거거든요. 이 둘 다. 인사청문회 해야 되니까 인사청문회 같은 거 다 할 거가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빨리 해야 돼. 이제 곧바로 이 인선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누가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새로 만든 조직이잖아.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이니까 누가 그 조직의 수장이 될 건지 누가 대장이 될 건지 미리 정해야지. 특히 중수청 같은 경우는 없는 걸 새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대장이 빨리 만들어져 있어야죠. 그죠? 근데 이 둘 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인사청문회 하는데 2, 3주는 좋게 걸려요. 그거 다 생각을 해보면 시간 없어요. 그죠? 자, 좋아요. 그래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누가 될까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중수청장은 임은정 지금 서울 동부지검장, 공소청장은 구자현 지금 대검차장,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 사람이 하게 될 거다. 이 사람은 그 자리 그대로 자기 자리 계속 지킨다는 얘기고 임은정 검사가 새롭게 기용이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이게 언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서초동에도 갔더니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서초동에는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떠듭니다. 자, 그래서 누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일단
공소청부터 볼게요. 지금 공소청장으로 제일 유력하다라고 떠벌려지는 사람은 구자현입니다. 지금 현재 대검 차장이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죠. 검찰총장은 지난해부터 지금 1년 넘게 공석입니다. 검찰총장은 사실 이제 필요가 없어요.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뭐. 그리고 검찰청 없어지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지만 공소청장으로서 검찰총장은 차관급이에요.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위상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런데 그 자리를 이 구자현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갈 거랍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지금 노만석이 그 권한대행을 하다가 노만석이 물러나고 노만석 후임으로 다시 이 사람 구자현이라는 사람이 자리를 메꿨죠. 근데 이 구자현도 이번에 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노만석도 구자현도 검사들에 대한 뭐 수사라든지 그 검찰 수사권 조정 요런 거 수사권 완전 분리 검수 완분 요거 가지고 지금 그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노만석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그 공소청과 중소청으로 논아지니까 발끈해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자현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구자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예. 차기 검찰총장 그러니까 공소청장으로 가장 유력하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와요. 과연 그럴까요? 자, 지금 이제 이 구자현 같은 경우에는 사표가 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자현 대검차장의 사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저 같아도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아니 몇 달이 있으면은 지금 조직이 바뀔 건데 굳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 최대한 힘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 그 조직적인 반발을 못 할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기 시작하면은 조직의 구심점이 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후임은 임명 안 할 거야.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몇 달 안 남았잖아. 10월 2일이면은 새로 만들 건데 새로 만드는 자리에 얘를 또 보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언론이나 서초동 일각에서 떠들고 있는 구자현이가 공소청의 수장, 공소청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조금 오바지, 조금 멋모르는 얘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 누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에요. 김태훈 대전고검장입니다. 자, 중수청 전국 6군데 지방청이 만들어지고요. 2,874명이 여기 수사관으로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검사라는 직책은 없고요. 그냥 수사관이라고 하죠. 수사관. 그래서 지금 관련된 법령을 지금 착착 만들고 있고 지금 그 건물도 지금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개청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에 생기게 되죠. 근데 사실요, 이 중수청 얘기가 검사들한테서도 나왔어요. 이거 모르죠, 여러분들? 이게 사실 박근혜 때 검사들이 먼저 꺼냈어요, 중수청 얘기를. 그 박근혜 때 대검 중수부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대검 중수부가 없어지고 부패 범죄 수사단 이런 게 만들어지고 외곽 조직 만들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떤 주장이 나왔느냐? 검사들 스스로가 뭘 얘기했냐면 중수청을 만들자, 한국형 FBI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수청을 만들자는 얘기 그 아이디어를 맨 처음 낸 게 사실은 검사입니다. 잘 모르죠, 우리가. 그때가 만약 박근혜 끝나갈 무렵이에요. 박근혜 탄핵 직전, 탄핵 얘기 나오기 조금 전에 그 얘기가 나왔어. 검사들이, 자기들이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그 전국에 있는 특수부하고 대검 중수부가 되는 조직들,
그다음에 당시에 대검 중수부 대신에 검찰이 만들어졌던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예. 거기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공수처 만드는 대신에 공수처 만들지 말고 이렇게 중수청을 만들자 이렇게 자기들이 먼저 제안했었어요. 한국형 FBI 이래가지고 대신에 기존 검찰청은 수사권을 안 가지는 걸로. 지금 구조하고 되게 비슷하죠. 검사가 제일 맨 먼저 얘기를 했다. 사실은 그랬어요. 예. 그때 중수청을 만들자라고 검사들이 얘기하면서 그때 얘기했던 게 뭐였느냐? 한국의 FBI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의 FBI가 될 조직이 실제로 중수청이 됐죠. 그러니까 벌써 10년 넘게, 10년도 더 옛날에 그때 박근혜 시절에 당시 검사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조금 이상한 형태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중수청은요, 앞으로 검찰이 갖고 있던 보안 수사권도 넘겨받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나면서 보안 수사권을 중수청이 행사하는 걸로 바꿨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검사들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 검사들의 수사권을 따로 떼와서 만들어진 조직이 중수청입니다. 검사들이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싶으면 중수청으로 넘어오면 되는 겁니다. 검사가 꼭 수사를 하고 싶다. 그럼 중수청 오라고. 지금 검사들은요, 뭐 이번 그 형사소송법,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했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죠.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했다라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것은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검사한테 수사권이 있다? 근거가 없어요. 우리 헌법에 보면요, 영장 청구권하고 공소권이 검사한테 있을 뿐이지, 수사권이 헌법에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검사들은 영장 청구권이나 기소권을 행사하려면 수사권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에요. 택자인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아무튼 대신에 그 검사들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이 어디로 넘어갔다? 예, 중수청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수사를 하는 새로운 검사가 생기는 거야. 기존의 검사는 그냥 공소만 하고 기소만 하고 새로운 검사, 수사만 하는 검사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수청인 겁니다. 따라서 검사한테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졌네 말았네. 그래서 위헌이네 만에 하는 얘기가 사실 틀린 얘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중수청에 보안 수사권도 넘어가는 겁니다. 보안 수사권이 달리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래서 검찰의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폐지됐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지. 그죠? 자, 아무튼 이 중수청은 누가 유력하냐? 예, 가장 유력한 사람이 바로 임은정 검사입니다. 지금 그 중수청과 관련해 가지고 누가 청장이 되면 좋겠느냐라는 얘기를 두고 임은정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임은정 대신에 그 최강욱 뭐 이런 분들이 더 좋지 않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중수청장 자리에는 임은정이 제일 유력합니다. 아니, 임은정이 중수청 간대? 예. 임은정 감사는 오래전에 자신이 수사 기능을 맡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수청으로 넘어가고 싶다는 얘기를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넘어가게 된다면 임은정이 제일 잘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오래전부터 중수청에 대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임은정이죠. 자, 임은정 말고 서지현 검사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도 잘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시켜주면 잘할 것 같아. 그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좋을 것 같아요? 임은정이 좋을 것 같아요? 서지현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최강욱이 좋을 것 같습니까?
누가 잘할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국무회의석상에서 질문한 거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죠. 검사가 진짜 수사를 완전히 할 수 없나요? 제가 형사소송법 안 읽어봐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가지고 희한하게 해석을 해서 봐라, 이재명은 검찰한테 수사권을 주고 싶어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글쎄, 제가 이재명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가 보질 않아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가지고 이재명의 본심은 이거였어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오바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뭐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문제 삼은 게 아니고요. 합수단 얘기를 했어요. 합수단. 지금 검찰, 경찰이 함께 모여서 합동수사단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합수단을 앞으로 계속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얘기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검사가 수사권을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이 얘기를 한 거라고. 그죠? 자, 근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상한 언론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검찰청 폐지 앞둔 합수본 딜레마 이런 식으로. 아까 김태훈 검사장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검경합수본, 신천지 관련 수사라는 검경합수본, 이게 지금 뭐 딜레마에 빠졌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번에 바뀌게 된 중수청법, 공소청법 보세요. 경과 규정이 다 있어요. 지금 이미 합수단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이미 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거, 이거 그냥 계속 해도 돼. 언제까지 끝내. 요렇게 다 경과 규정을 다 둬놨어요. 따라서 지금 당장 없애야 된다? 굳이 지금 당장 안 없어도 돼. 법적인 다 근거가 있어. 경과 규정이라는 게 들어갔다고. 근데 꼭 보면은 법이 없어서 딜레마, 거짓말입니다. 경과 규정을 다 뒀어. 그 정도로 이전 그런 것도 안 만들어 둘 것 같아? 자, 지금 이 기사의 목표는 뭐냐면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기고 싶은 거야. 그런 이미지, 졸속 개정이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경과 규정 다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에요. 이 기사 자체가 거짓말이야. 그리고요, 검경 합수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만들어도 됩니다. 크게 문제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하는 그 형사소송법, 형사사법 체계는 어떤 거냐? 검사하고 경찰이 함께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협업해 가면서 수사하고 기소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지금까지는 검사가 우위에 있었어. 경찰은 밑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경찰이 마치 숙제를 하고 숙제 검사를 맡으러 검사한테 가는 것처럼 이런 양상이었지. 예? 학생이 숙제를 하면은 또는 학생이 시험 문제를 풀면은 그 시험 문제 푼 거나 숙제한 거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검사 맡는 듯, 이게 지금 검찰과 경찰의 관계였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도 보면은 숙제를 그냥 턱 내놓고 네가 알아서 해와 하는 선생님이 있고, 그래 네가 잘 못 푸니까 내가 옆에서 같이 풀어줄게, 자 풀어봐, 선생님 옆에 있을게, 같이 풀어보자 라고 하는 선생님 있죠. 자, 숙제를 내주고 얼른 풀어와, 다 풀면은 내가 검사해 줄게가 아니라 같이 풀어보자 라고 하는 선생님처럼 앞으로의 검사는 어떻게? 경찰하고 같이, 경찰과 함께 수사하고 기소하라는 얘기야. 수사는 형사가 하겠지만 그래도 법률적인 조언은 계속 옆에서 해주라고. 이 사건은 아무래도 핵심이 이 강간 사건 같아요. 이거 단순 폭행 아닙니다. 이런 것도 검사가 형사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죠. 그러면 형사가 그래요? 그러면 성폭행 의도가 있는지 증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서로 지금은 다 뭐다? 경찰이 수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거 보니까 이거 아마 강간 사건 같은데 싶어서 강간입니다 하고 의견서까지 해가지고 딱 보낸단 말이야. 서류 딱 보내. 그러면 검사가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칙칙칙 보고 그다음 도장만 꽝 찍어서
가지고 그 법원에 가거나 그게 아니면 돌려보내거나 그랬다고. 마치 그 상급자가 결제 서류 사인해 주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같이 하라고. 자, 그러면은 합동수사부 이런 거, 합동수사단 같은 거 있어둬야 돼, 없어야 돼? 있을 수 있어,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 있죠. 안 그래도 검사하고 형사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 속에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라고 돼 있는데 아예 그렇게 팀을 꾸려주면 더 좋지. 그죠? 합수단 만들어진다, 만들어져요. 언론이 지금 오바짓 하는 겁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이 형사소송법이 잘못 개정이 돼가지고 큰일 났다 이런 위기감과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검사들이 이렇게 자료를 퍼뜨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소송법을 빨리 주저앉히려고 그러는 거야. 법이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승복하지 않고 검사들이 또다시 연장전을 하겠다는 거야. 이런 검사들은 패야 돼요. 정신 차릴 때까지 패야 돼. 이거 왜 이런 줄 아세요? 정치 검사들이 아직까지 청산이 안 되고 검찰청 안에 계속 눌러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치 검사들 붙잡아 와가지고 그 새끼 대가리부터 깨야 돼. 그런 새끼들 다리 몽둥이부터 볼라뜨려 놔야 돼요. 지금 계속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 검사들이 계속 지금도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성호 장관은 뭐 하는지 몰라. 검사들이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일은 안 하고 언론 플레이나 하고 있는데 검찰 장관이 가서 기강을 바로 잡아야지 뭐 구경하나? 그만두겠다라고 뭐 사의 표명을 하고 뭐 지금 구경하는 중이야?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정성호 장관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성호 장관이 사직서 냈다고 그래요? 계속 몇 번 냈는데 이번엔 뭐 수리할 것처럼 얘기하대요. 후속 인사 결정이 되면. 이번에는 이제 그만두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뭐 딴 거 떠나서 그 10월 달에 중수청 공수청 공소청 그 준비하는 거 차질은 설명 없겠죠? 근데 그 사퇴하시면서 했던 워딩이 더 좀 사실 충격적인데 그 당에 돌아가서 그 뭐죠? 저기 뭐를 손보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형소법을 뭐 아까 예. 했던데 설마 맞나요? 아니 배지 떼고 아니 장관 떼고 하면 알아주지도 않아. 당에 가야. 이미 입장이 다 끝났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 이런 걸 근데 보면 지금 후속 인사 이렇게 하려면 한두 달 걸리지 않아요? 청문회하고 쭉 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정해졌다는 거죠. 의원님, 최강호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게 검찰 이거 개혁이 통과가 되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사퇴하는 것처럼 비추거든요. 비춰지거든요. 모양새가 너무 안 좋죠. 안 좋죠. 그 목리하는 거지. 그리고 또 퇴임하면서 저 사퇴서 내면서 했던 워딩 자체도 보면 그러니까 이러니까 1년 몇 개월 동안 개혁을 그렇게 한다고 주장했는데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는 것밖에 더 돼요? 아니 이러면서 뭐 자꾸 표를 달라고 하고 등치 키우자고 하고 합당한 뭐 이렇게 그거 하자고 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어쨌든 개각이 꽤 있을 것 같아 지금 보면. 후임이 걱정이죠. 맞아요. 그만두시는 건 어차피 있는 동안에도 사실은 많이 힘들어하셨고 남아있는 숙제를 내가 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욕먹기 싫다. 이런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정성호 장관 본인도 힘드셨고요. 네. 지켜보는 네. 저희들도 힘들었고요. 뭐 누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오늘 또 한 건이 하나 터졌는데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을 제청을 했는데 손봉기, 김성수 그동안에 6, 7개월 동안 계속 질질 끌고 왔는데 임명 안 하고. 근데 청와대 저 상의한 겁니까? 보통 상의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MBC 속보로 청와대와 협의 없이 그냥 서면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지금 제청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 두 사람이 딱 떴을 때 다른 소위 그 판사 출신 우리 후배들이랑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도 구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연락을 했는데 예. 이게 청와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큰일인데요? 이거였어. 아, 두 분에 대해 보통 네 명 중에 한 명씩 지금 두 명을 한 거잖아요. 그 전에 쭉 미뤄진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후보군 4명하고 지금 이번 후보군 새로운 4명이 후보. 다르잖아요. 다르죠. 앞에는 노태학 대법관 후임이고 이거는 이응구 대법관 후임인데 예. 저 손봉기라는 사람을 시키고 싶어서 계속 미룬다는 얘기가 정설이었거든요. 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대구 출신인 거 그랬던데. 대구의 향판이에요. 대구에서만 계속 있었던 그 조희대 씨 본인이 어떤 대구 사람이니까 이런 거 때문에 소위 재조라고 하는데 법원 출신이나 법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는 거다라는 말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좀 문을 두드려 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대법관은 그냥 자기가 시키고 싶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재청권자에 불과하고 대통령이 또 누구를 시키고 싶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지 그걸 통과해야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거든. 그런데 그런저런 상황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시키고 돌봐주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사람으로 또 하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저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군사독재 정권 때도. 근데 이 똥꼬집이 그러니까 저분은 저희도 진짜 탄핵각이네. 저 고집을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제가 지금 저도 처음 봐서 지금 제가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왜 노태학 대법관 후임 중에는 뭐 일설에 의하면 왜 여성 네, 후보 한 있었죠. 분, 네, 여성 두 분이 있었어요, 두 분. 예과 지금 뭐 이렇게 좀 청와대 의중과 대법원장 의중이 달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자기 의중대로 밀어붙였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게 그게 그 당시에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아까 그 사람,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게 4명이었고요. 이번 경우에는 김성수, 그다음에 김문관 부산지법원장, 그다음에 김혜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혜영 부장이 이제 여성이고 예. 조금 말씀을 더 마무리하자면 이게 참 저는 그 나쁘다고 보는 게요. 예. 이분은 이제 소위 말해 TK 향판이잖아요. 예. 시간을 몇 개월을 끌어서 지금 일종의 대법관들의 공백을 대법원장이 나서서 방치한 그렇죠. 결과였잖아요. 6, 7개월 그리고 됐다고 막 하죠.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 한 사람 더 빌 때까지 기다린 거야. 쉽게 말해서 끼워 팔게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김성수 부장을 한 사람, 저 사람은 또 광주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일부러 만약에 대구, 광주. 일부러, 대구, 광주 이렇게 하고 음. 그 다음에 김성수 부장이 서울대 출신이 아니거든. 저 손봉기 부장은 어딘지 몰라. 한번 찾아보세요. 대학이 어디 나왔는지. 그 사이에 좀 한번 검색 좀 해보시고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국회를 통과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청문회를 거치면서. 그렇죠. 예. 그럴 때 한 사람은 통과시키고 한 사람은 떨어뜨리자. 라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 손봉기라는 사람을 그렇게 시키고 싶어 했고 그러면서 광주 사람을 하나 끼워 팔게 한 걸로 지금 손봉기는 보이잖아요. 고려대. 모양이. 고려대네. 고려대. 그러니까 이 비서울대에 나는 지역적인 균형까지 안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했는데 아웃시킬 거냐라고 지금 들이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두 분 다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판결을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는 없었던 사람들이야. 아, 두 분 다. 둘 다 그냥 무난하고 좋은 사람이다. 근데 세상 역사에서 무난하고 좋은 사람들이 개혁을 이룬 적은 없어요. 그렇죠. 항상 그래. 네. 예, 뭔가를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일부러 그런 사람을 택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만에 하나
저 김성수 부장이 통과되고 손봉기 부장이 떨어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제 호남만 통과시키고 대구는 배제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대번에 나오겠죠. 국힘이나 저 영남 여론 자극하려고 둘 다 통과를 안 시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거다. 사법부가 앞으로도 대법관 제청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정권의 그 사법부와 행정부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대통령이 이제 뭐 당신 재판을 위해서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프레임으로 또 걸 겁니다. 그러니까 조이대가 머리를 쓴 거구나. 아주 잔머리를 길게 쓴 거예요. 이거 정치적인 함의까지 포함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거 진짜. 아니 조이대 야. 나쁘다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인사권을 가지고 그럼 민주당에서 탄핵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다들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뭐 조이대 탄핵은 탄핵이지만 이제 대법관 또 임명 과정은 또 별개니까 그치. 이미 제청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야 근데 사실은- 제청을 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교감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임명권과 제청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청은 뭐 저렇게 하면 사실은 임명권자는 또 임명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은 그게 좀 이렇게 충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 조율 과정을 거치는데 뭐 만약 저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제청을 했다면 더구나 엄청 지금 계산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재청권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분이 적임자라고 생각하니 임명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그렇죠. 재청이잖아요. 그게 제청이죠. 그러면 하고 안 하고는 임명권자. 재청을 하는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자기가 재청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목표잖아. 그렇지 않으면 재청권이 의미가 없거든. 근데 이 사람 안 돼도 상관없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지금 이거야. 얼마나 이게 오만방자한 태도냐고요. 나 진짜 기가 막히네. 이거를 우리 지금 이제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요. 그러네. 이거 어떻게 시험대에 처리할지 올랐네. 굉장히 이거 중요한 제 문제입니다. 기억에는 윤석열 정부 때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당시에 우리 왜 그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우리 그 대법원장. 김명수 아,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하는 과정에서 그 문재인 윤석열이 제청하려면 해라. 나는 임명 안 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꿨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있었죠. 예. 자